안녕하십니까. 자, 선생님은 신명고등학교에서 3학년 언니 오빠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이승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은 3월 달에 첫 수업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꼭 합니다. 학생, 공부는 왜 하고 있죠? 어떤 공부를 하고 싶나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확히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어떤 학교죠? 어떤 교복을 입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답하기 어려우시죠? 아마 정확히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질문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 친구들이 곱하기 나누기, 미적분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기가 다닌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진로를 잘 탐색할 수 있을까요? 역시 선생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선생님이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는지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바로 여러분들이 다니시게 될 신명고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성명여중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으실 텐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큰 대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성서에 있는 계명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계명이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개성과 신명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설립 당시에 개성은 남학교였고 신명은 여학교였으니까 정확히는 우리는 계명의 엄마인 셈이죠. 우리 남학생들 당황스러울 텐데요. 한번 봅시다. 네, 엄마 맞군요. 받아들입시다. 우리 1900년대가 되면 미국의 북장로회라는 곳에서 이곳 대구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브레인 여사께서 여학생을 모아서 신명을, 아담스 선교사께서 남학생을 모아서 개성을 세우게 되고요. 한국전쟁 이후에 대학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바로 계명대학교를 설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이것이 다냐? 아닙니다. 귀여운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만나보러 가시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02년 북장로의 선교사의 부인이었던 마르다 스콧 브레인 여사께서 이곳 신명동산에 신명여자소학교를 세우시게 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위기도 있었습니다. 밝은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학교의 이름이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름이다라고 해서 일본에 의해서 우리 학교가 있었던 지명, 즉 남산동의 이름을 따서 남산여학교로 강제로 교명이 변경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해방과 동시에 우리는 신명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되지만 일부는 기존의 신명 남산여고의 이름으로 정든 우리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이라고 하는 이름의 영어 이니셜인 SM을 따서 성명여중이라는 여동생을 갖게 된 것이죠. 아마 우리 신입생들 중에 신명여자중학교 출신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웰컴백, 잘 오셨습니다. 이렇듯 120년 전에 우리 대구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널리 퍼져서 바로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신입생 여러분에게까지 닿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교가 처음 세워졌던 1902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니까 우리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서 여성들이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이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년, 300년 전 일이 아닙니다. 바로 1920년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보다 더 18년 전 1902년에 미국도 아니고 당시 여성들이 남편의 얼굴도 모르고 시집을 가던 그런 유교적 보수성이 팽배했던 이 땅, 조선 땅에서 여러분의 선배님들은 영어로 성경을 배우고 과학 실험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뭐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서는 대단한 수업이었죠.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은 이렇게 럭셔리한 활동만 하셨느냐? 아닙니다. 나라를 잃었던 일제강점기에는 자신의 목숨과 학교,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의 명운을 걸고 독립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3.1운동, 3.8 만세운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5분 정도를 편집한 영상을 한 편 보시고 오겠습니다. 대구의 만세운동이 벌어진 것은 1919년 3월 8일. 이후 4월 말까지 6번의 시위가 이어졌고 경북 지역 전체로 번져나갔다. 이게 그 기념탑이군요. 예. 그 선배 동문들의 초기 대구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것은 기독교 학교의 학생과 교사들. 학생들은 학교 기숙사 지하에 모여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를 만들어 시위를 준비했다. 당시 신명여고 재학생은 40명. 여기에 동문들과 교사가 가세했으니 학생 전원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김학진. 당시 신명여중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그녀는 상급생 선배의 말에 어떤 악형과 모욕을 당하더라도 각오하고 시위에 나갔다고 전해진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의 독립이라 했다. 3.1운동 가담자. 그녀를 괴롭혔던 그 이름은 이제 명예로운 이름이 됐다. 이곳은 대구 신명고등학교 역사관입니다. 입구를 들어서면 패널에 1907년에 태동한 이 학교의 역사에서 첫 번째 졸업생이 1912년 5월 31일 날 3명을 배출한 기록으로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이금래이고 이분은 곧 하와이의 한국 여성 독립운동가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희경입니다. 이 이금래는 1912년에 졸업하자마자 그의 가을에 하와이로 갔고 그곳에서 권도인을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그보다 7년 전에 하와이로 망명하여 사탕수수밭을 거쳐서 고가구 목공사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 가게를 여는 그런 인물로 성장을 합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성실하게 동포사회를 형성해 나가는데 이바지합니다. 아주 많은 돈을 법니다. 그 돈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거금을 계속해서 지원해 보내고 경북의 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가난을 이겨내고자 하와이로 노동이민을 떠났던 권도인, 하와이로 가서 결혼한 대구 출신 신여성 이희경. 두 사람은 손잡고 나라의 독립운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남 이녀를 훌륭하게 키워냅니다. 이 세상 어디에 나가서나 나라 사랑 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경상북도 사람, 한국 사람, 그 표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을 맞아 주목받지 못했던 대구 경북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합니다. 죄명, 보안법 위반, 사건 개요, 군중들과 같이 선동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으로 독립만세를 고창함. 안녕하세요.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남성입니다. 이 판결문은 1919년 4월 8일 대구지방법원이 신명여학교 교사 임봉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내용입니다. 임봉선은 1년 동안 모진옥고를 치르고 나온 뒤 후유증으로 인해 26살의 나이에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 가르침을 몸소 보여준 선생님, 기록되지 않은 역사,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에 대구 경북에 자랑스러운 여성들이 있습니다. 어때요? 참 대단하시죠? 여러분, 학교에 역사관, 박물관 있는 학교 보셨습니까? 물론 한두 개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학교의 역사를 알아서 이렇게 홍보해 준 학교 보셨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학교의 담벼락을 이렇게 리모델링 해주는 학교 보셨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에 여러분들이 입학하시게 된 겁니다. 자랑스러우신 만큼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교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의 교복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입으실 건 아니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예. 오른쪽에 보면 우리 학교의 시그니처 교복이었던 바지 교복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질문을 또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 중학교 때 입었던 교복 혹시 누가 디자인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근데 뭐 어찌 보면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이 또 하나 질문을 할게요.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문맹 퇴치를 위해서 노력한 1인에게 유네스코에서 주는 상 이름 혹시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킹 세종. 예, 세종대왕 문해상입니다. 우리 한글은 과학적 우수성도 있지만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세계의 수많은 문자 중에서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아는 단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복이 특별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교복은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아는 교복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교복은 바로 우리 선배님이신 고 박동준 디자이너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그 당시에 대구 TBC에서 추모 영상을 만들어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요. 우리 교복에 나오는 부분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진행된 또 하나의 뜻밖의 일이 바로 다양한 유니폼 디자인이다. 유명한 모델이 무대에서 폼나게 입는 옷도 좋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입는 옷, 그 옷이 아름다우면 우리의 삶도 조금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박동준은 그렇게 교복, 직원복, 연주단복을 디자인했다. 모두 재능 기부였다. 어느 유명 디자이너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이름도 드러내지 않는 작고 또 어찌 보면 하찮은 일들을 동준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덕분에 화려한 패션쇼와 거리가 멀었던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디자이너의 미적 감각이 스며들었다. 매일 반복되고 지치는 그들의 일상에 작은 자부심도 생겨났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우리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찬란하고 위대했는데 지금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반대로 과거에는 조금 부족했지만 지금은 잘 나가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학교의 보물은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앉아있는 우리 신입생 여러분이 우리 학교의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10년 뒤, 20년 뒤 또 신입생들에게 바로 여러분의 사진을 이렇게 딱 띄워놓고 와,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배님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신입생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선생님의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꽃피는 봄날 신명동산에서 다 함께 만나기로 합시다. 안녕.